가족 간에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있습니다. 부인부도 당연히 선배 간부와 젊은 간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의견 차이를 타고 넘어 단결하고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 속에 서로의 인간 혁명도 광선유포의 발전도 있습니다. 젊은 부인부 간부에게는 미지를 향해 도전하려는 불타는 의욕이 있고, 선배들에게는 풍부한 체험과 실천 경험 속에서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양쪽의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원활히 나아가려면 윤활유가 되는 존재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중간 세대쯤 되는 사람이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노력해야 합니다. 또 딸이 어머니를 대할 때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젊은 간부는 선배 간부가 하는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말고 먼저 예! 하고 대답하고 순수하게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요? 라며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퉁명스러운 말투로 부정하면 상대도 이쪽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냥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면 상대방도 기쁜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경향이 강해집니다. 인간의 미묘한 마음을 알고 총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리더가 갖춰야 할 중요한 요건입니다. 새롭게 전진하는 단계에 들어와 젊은 간부가 탄생하고 세대 교체가 진행되면서 광선유포의 리더상도 크게 바뀌었다. 리더에게는 새로운 개척력과 함께 모든 사람의 힘을 이끌어내고 전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휘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 광선유포의 교단인 학회 리더에게는 홍교의 힘과 지도력, 솔선수범의 행동이 필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그 속에서 중요시되는 점이 성실, 진지함, 양식, 근면, 배려 등 인간으로서의 자세이고, 얼마나 신뢰를 쟁취할 수 있느냐이다. 신앙의 여하는 인간성에 나타난다. 창가 학회가 인간 혁명의 종교인 한 저 사람이 있어서 안심이다 라고 들을 수 있는 빛나는 인격이야말로 리더의 최대 요건이다. 찻집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시니치가 탄 자동차가 오이타 시내의 오스종아 운동장 공원 앞을 지나갔다. 멋진 야구장도 있었다. 시니치는 동승한 간부에게 말했다. 저 야구장에서 오이타 문화제를 열면 어떻겠는가? 학회가 청년을 규합하여 그 청년이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또 환희에 차 신앙하는 모습을, 단결한 민중의 모습을 사회에 보여주자. 시니치가 오이타 평화회관에 들어오니 30대에서 50대 전반의 남성들이 출입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시니치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기로 약속한 오이타 170인회의 멤버들이었다. 이 멤버들은 21년 전인 1960년 12월 회장에 취임하고 오이타를 첫 방문한 시니치가 현립 체육관에서 열린 오이타 지부결성 대회에 참석했을 때 당시 실외 정리 등을 담당한 청년부 스태프들이었다. 찬바람을 맞으며 아침부터 묵묵히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철저히 힘쓰는 청년들을 시니치는 격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의 신심을 관철해 자신의 사명에 끝까지 살아가기 바랍니다. 인생은 20대, 30대에 거의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10년을 하나의 목표로 삼아 광포의 뜰에서 투쟁하는 속에 자신을 연마하고 향상시키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다시 모이자고 약속한 뒤 1970년 10월에 후쿠오카에서 다시 만났다. 그때 시니치는 이 멤버들로 그룹을 결성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하여 170인 그룹이라고 이름을 붙인 뒤 훗날 오이타 170인회를 결성했다. 그로부터 11년, 시니치 곁으로 달려온 세 번째 모임이었다. 멤버들 모두 사회에서 신뢰받는 기둥이 되었고 학회를 짊어지는 중액으로 성장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고 긴 안목으로 지켜보며 거듭 격려했다. 그래야 인재는 육성된다. 시니치는 기뻤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 자, 21세기를 향해 나아갑시다. 모두 새롭게 결의하며
기념사진 카메라 앞에 섰다. 사제의 맹세를 굳게 다져야 미래를 향한 인생 궤도를 확실히 구축할 수 있다. 신이치는 이날 저녁 오이타 평화회관에서 열린 회관 낙성 3주년을 기념하는 현 간부회에 참석했다. 종문 사건이라는 시련을 물리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임은 인간혁명의 노래 대합창으로 막이 올랐다. 이 노래야말로 학회 정신을 고무해온 혼의 노래였다. 너도 서라, 나도 선다. 광포의 천지에 혼자서 선다. 이 자리에서 신이치의 제안으로 이듬해인 1982년 5월을 오이타 월간으로 정하고 아울러 5.3 창가학회의 날과 520 오이타의 날을 기념해 5월에 3만 명을 결집하는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자 박수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또 5항목으로 된 오이타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말법의 어범불인 니치렌 대성인의 유명대로 일어나 활락이 오이타라는 깃발을 내걸고 파사 현정의 법전으로 단결하며 전진한다는 외침이었다. 또 광포 실천의 최고 지도자와 고락을 함께 나누는 일생을 긍지로 삼아 정법 흥융을 위해 힘쓰고 지용의 동지로서 서로 상찬하고 지키겠다는 등의 결의가 분명히 나타나 있었다. 그것은 전날 다시 한번 광포의 대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정한 창가학회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투쟁합시다. 라고 외친 신이치에 대한 공전의 맹세였다. 선언에 찬동하는 커다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광포 사제를 분단하려고 악생들이 마구 날뛰던 고투의 시대를 극복하고 지금 소리 드높이 사제 공전을 외치며 오이타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는 기쁨이 참석자들의 마음에 가득 넘쳤다. 누구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깊이 실감했다. 그리고 청년을 선두로 신심에서 용솟음치는 환희와 약동으로 민중개가의 문화제를 성공시켜 평화연대의 확대를 향해 출발하자는 희망에 불탔다. 신이치는 오이타현 간부회에서 모든 동지의 감투를 진심으로 위로했다. 여러분은 현대 사회에서 광선유포의 투쟁을 일으키고 과감하게 절복을 전개했습니다. 도다 조세희 선생님이 제2대 회장에 취임하셨을 때 회원은 불과 3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지가 전개한 사신 홍법의 실천으로 광선유포의 진열은 전 세계로 넓혀졌습니다. 대성인이 말씀하신 지용의 의를 실현한 것은 창가학회이고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이 경의 사의 권해는 혹은 재가이든 출가이든 법화경을 갖고 설하는 자를 일원이라도 헐뜯는 일이 있으면 그 죄가 많기를 석가부를 7 동안 직접 헐뜯는 죄보다도 더하다고 쓰여 있느니라. 어서 1382쪽라는 어서 말씀을 배독했다. 대성인은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복에 힘쓰는 사람을 비방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엄연히 밝히셨습니다. 더구나 힘든 생활 속에서도 종문의 발전을 위해 공양하고 헌신해온 여러분입니다. 이런 불자를 비방하면 불법의 인과 입법에 따라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정신의 사건은 광선유포를 방해하는 마의작용이고 하나의 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난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신심이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공덕만 있는 안락한 신심이라면 숙명 전환도 일생 성불도 이룰 수 없습니다. 불도 수행을 거듭해 숙명을 전환하고 무너지지 않는 행복 경애를 열기 위해 나는 불가결합니다. 난이 있다는 것은 정이라는 증거입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월월 1일 강성의 제시라 어서 1190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심의 지속은 당연하고 일상생활 등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언제나 계속 전진하는 지구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불법은 승부입니다. 강성한 신심을 관철하고 총명하게 생활하고 진지하게 일에 힘쓰고 인격을 연마해 행복의 인생을 걷기 바랍니다. 생애 끝까지 보지 않으면 인생의 승패는 알 수 없다. 신심을 끝까지 지속한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
12월 10일 저녁에는 오이타현 청년부 간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 신이치는 앞으로의 활동에 관해 오이타현 중심 간부들과 거듭 검토했다. 정오가 지나 오이타 평화회관 관리인실을 방문한 신이치는 관리인을 비롯해 초창기부터 오이타 광포를 위해 힘쓴 부임부원들을 격려했다. 여기에는 여러 행사의 운영 담당으로서 학계 본부에서 파견된 청년부 간부도 동석했다. 청년들은 이날 간부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결의를 담아 정의의 시를 발표하고 21세기를 향한 전진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마침 이해는 은사 도다 조세이가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은 청년의 열과 힘이다로 시작하는 청년혼을 발표한 지 30주년에 해당하는 해였다. 신이치도 청년들에게 새로운 지침을 남기고 싶었다. 그럼 내가 시를 지어 선물하겠네. 이렇게 말하고 신이치는 구슬하기 시작했다. 가슴에는 만감이 담긴 투쟁의 혼이 빛나고 있었다. 왜 산에 오르는가?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전에 어느 저명한 등산가는 말했다. 그 자리에 있던 남자부와 여자부 간부가 급히 받아 적기 시작했다. 신이치의 입에서는 용솟음 치듯 단어가 흘러나왔다.